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암기하고 있는 영역은요. 합과 곱을 알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정도는 외우고 있잖아. 외우고 있어야 돼. 어떻게 나? 제곱 얘는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3x y x 더하기 y 이렇게까지죠. 그렇죠? 그러면 3차까지는 이걸로 하라는 소리고요. 4차 이상부터는 얘네를 활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걸 응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같은 경우는 얘네 각각의 제곱이죠. 이거 어떻게 돼요? x제곱이라고 y제곱을 제곱하고 x제곱 y제곱 이런 식으로 빼면 돼요. 5차는 어떻게 만들어요? 5차는요 여러분, 5차를 만들고 싶으면 2차랑 3차랑 곱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둘을 곱하는 거죠.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하고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곱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전자 x5제곱 플러스 x제곱 y세제곱 x세제곱 y제곱 y5제곱. 그럼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두 놈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빼주셔야겠죠. 얘를 빼주는 거예요. x제곱 y세제곱이랑 x세제곱 y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빼기 요거 빼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뭐 이걸 묶어서 x제곱 y제곱에 x 플러스 y 이 정도. 그럼 주어져 있는 걸 이용해서 얘네를 이용해서 이거 찾고 둘이 곱한 다음에 요거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면 x 6제곱 y 6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제곱 세제곱 찾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제곱한 다음에 두 배의 x 세제곱 y 세제곱 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x 제곱의 세제곱, 얘를 y 제곱의 세제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럼 결과 똑같아요. 이 이후부터는 다 이런 식. 7제곱은 어떻게 만들겠어요? 7제곱은? 세제곱 4제곱 곱하면 되겠죠. 곱한 다음에 빠져야 될 거 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는 5제곱 더하기 5제곱 6제곱 더하기 6제곱이니까 이거 두 개 이용해서 구할 거거든요. 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에다가 제곱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y 세제곱 이렇게 할 거죠.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 자리부터 계산할까? 이거 얼마 했어? 계산 안 해놨네? 이거 얼마 냈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6 되면서 7이네. 이거 7이고요. 곱하기 얘네 요거 계산하는 거지. 마이너스 1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9 여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고 있어. 7 곱하기 마이너스 10 x제곱 y제곱이 이거 제곱한 거니까 9죠? 마이너스 9에 여기 마이너스 1 곱하는 거죠. 여기 플러스 9 마이너스 70이죠. 마이너스 6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세제곱이 마이너스 10이었잖아. 제곱하면 100이고요. 이거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7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플러스 53이 153이 얘네들이 더하는 거죠?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93. 네. 57번.
57번은 알아두셔야 돼요. 57번은 얘는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플러스 B에 B 플러스 C에 C 플러스 A가 있으면 얘를 이 상태로 곱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오. B로 넘기기로 했죠. 그럼 얘가 바뀐다고. 얘가 B 마이너스 C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또 어떻게 바뀌어요? B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서 문자를 좀 줄여놓고 식을 만드셔야 정리가 편하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8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4 플러스 AB BC CA 곱하기 2 마지막 AB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씩 얘는 8 ABC가 2니까 얘가 마이너스 8 A, B, C, C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4 A, B, C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2 또 있을까? 66번이 66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이제 유리 통분해서 분수식 정리해야겠죠? 정리하면 어떻게 돼? x, y, b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힌트로 준 게 x제곱이랑 y제곱만 따로따로 알려줬는데 그걸 응용해가지고 이제 찾아주세요. 얘야. 그래서 둘을 먼저 곱해봅시다. x제곱, y제곱. 곱하면 어떻게 돼? 1이죠? 49 빼기 48 1이죠? 그쵸? 그 x, y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모르죠? 근데 문제에서 힌트로 뭐라고 했어? 그 양수에 x, y가 둘 다 함수래요. 당연히 뭐가 된다? 1이 된다.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얘네 둘을 더하니까 14잖아요. 이제 얘네 둘을 이용해서 x 더하기 y를 구할 수 있죠. x 플러스 y를 제곱한 게 14 플러스 2배 하니까 2가 되죠.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2xy랑 더하는 거. 그럼 x 플러스 y가 얼마 되는 거야? 4 되는 거죠. 제곱해서 16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합이 4다, 곱이 1다를 찾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끝났죠? 계산만 하면 되죠? 어떻게 되죠? x, y는 1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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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떻게 돼요? 더한 거. 세제곱, 4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x, y에 둘이 더한 거. 이렇게 되겠네요. 4의 세제곱이면 64고요. 빼기 12니까 52. (71번) 71.
오? 1,100원인데? 71원? 네 제곱일 거예요. 세제곱분의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구하라고 하는 식 있잖아요. 얘를 얘는 원래 4개짜리거든요. 통분해서 하나를 합쳐놓은 거잖아요. 쪼갤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야? X 세제곱. X 세제곱. 얘랑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그 다음 가운데 두 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2x랑 x분의 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음으로 하나 더, 이렇게 묶음으로 하나 더 더하요.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얘는 뭐야? 그냥 플러스 2에 x 플러스 x분의 1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둘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x 플러스 x분의 1에 세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x분의 1 하나 이것만 남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인지만 알면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인지만 알면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요걸 힌트로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돼. 풀 수 있을까? 다른 힌트가 없네. 그냥 저 값만 가지고 계산을 해. 계산을 해봐야겠네. 암산은 안 되네. 루트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제곱해볼까요?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x 대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 대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예요? 32 양변에 4 더하면 어떻게 되네?
x 4제곱 플러스 2 x 4제곱분의 36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건 얘를 뭘로 바꾸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자. 이게 얼마다? 36이다. 자, 그래서 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얼마다? 이게 6이죠. 그럼 얘가 6이면 x 플러스 x분의 1도 구할 수 있어. 이걸 제곱해서 2를 빼면 6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넘기고 루트 씌우면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예요? 2루트 2, 루트 8이니까.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인데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2루트 2만 되겠죠? 그럼 얘가 2루트 2면 여기로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2루트 2를 세제곱하면 16루트 2? 맞죠? 16루트 2 빼기 2루트 2 그러니까 14루트 2루트 2 됐나요? 그럼 끝? 선생님 저번에 뭐 개념 원리 이거부터 질문하지 않았어? 이제 이거 질문하고 빨리 문제 끝내고 아 그거 할 시간 이따 할 시간 하시고 할 시간에 그거 해서 마무리하면 저기 프린트 괜찮아. 저번에 그 수상 마플 프린트요? 안 올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남는 거 하나 있을걸? 태민이 거? 아닌가? 태민이 내가 줬나? 예. 태민이 하나 더 뽑으면 되지. 저도 없어요. 저도 그만인 건 줄 알았어. 아니 오늘 그거 수학화 단원 마무리되면 그것부터 끝내기로 한 거 아니야? 이 수학과 단원 마무리하고 이거 쌤을 더 많이 나간다는 건 줄 알았어. 다 뽑으면 되지. 75쪽 75쪽이 아니고 75번 75번 볼까요? 이건 이제 이 형태가 익숙한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거 이제 외웠죠? 너무 많이 나와서 A 플러스 C 제곱인가? 마이너스 제곱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제곱. 이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A-B, B-C를 4랑 마이너스 1로 알려준 거예요. 우리 뭘 알아야 돼? C-A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C-A를 안 알려줬잖아. C-A를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어떻게 찾아요? 네, 우리 더 하세요. 다음 어떻게 돼요? A-C가 3이죠? 그럼 C-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4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26인가요? 그리고 2분의 1까지 하면 얼마야? 13. 13 이렇게 나오겠죠. 13. 이거 활용 공식 잘 외우고 계십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73번 해보실래요? 73. 아가트로만 해. 세부만 하면 되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어떻게 만들어요? 공식에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3의 1이 붙어 있는 임시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안 되죠? 그럼 이제 빈 거 채우고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얘 찾아내는 것도 있죠? 이것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 넣어가지고 이거 찾고 넣고 넣으면 얘가 얼마 나오겠지?
78번으로 78번이에요 여러분. 그 숫자를 문자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건데 두 개 치환할 거예요. 두 개 치환해도 돼요. 더 많으면 세 개 치환해도 상관없어요. 치환해서 문제 풀 때 자꾸 문자를 하나만 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적을수록 좋지만 두 개 써야 되면 그냥 두 개 쓰셔도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0에서 2를 뺀 값이니까 x-2를 제곱하면 되겠죠. 얘는 이제 300보다 1자로 얘는 300보다 1 큰 거라서 y-1, y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y제곱 마이너스 1 얘는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얘가 몇 자리 자연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계산하기 쉬워졌잖아요. 이건 200제곱이라 얼마예요? 4만. 그렇죠? 얘는 9만. 나머지는 뭐 800 플러스 3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얘가 얼마야? 13만이에요. 그 800 빼봤자 12만 9,900 아니 12만 9천 뭐 200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릿수는 안 변한다는 얘기죠. 10만 단위 자릿수예요. 10만 단위 자릿수면 뭐 계산해볼까? 12만 9,203? 그러니까 뭐 사실 여기 뒷자리는 계산할 필요도 없었다예요. 12만이니까 10만 단위 숫자니까 몇 자릿수예요? 6자리 숫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77번 할 수 있나? 77번이 76번 할 수 있으시면 76번을 활용하는 게 77번이긴 하거든요. 곱셈 공식 중에 뭘 응용하는 거예요? 곱셈 공식 중에 뭘 응용해야 돼요? 77번? 76번, 77번? 합차 공식 응용하는 거죠. 합차 공식 응용.
팬이? 그 지치번 네. 써있는데 거기에 없어요. 아 답을 찾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예. 이게 알파다. 이게 알파다. 그죠? 얘가 합차 공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 이 합차 공식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부족하죠 지금 앞에 1-2분의 1이 필요해. 그럼 앞에다 1-2분의 1 곱할 거면 이쪽에도 곱해야죠. 얼마? 아니라 네. 똑같은 거. 똑같아. 그럼 2분의 1 이렇게 돼요. 1-2분의 1이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양변에 곱해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양변에 곱하고 나신 1-2의 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둘이 또 합체하는 거잖아. 1-2의 4제곱분의 1이고 둘이 하면 1-2의 8제곱분의 1이고 둘이 하면 1-2의 16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변을 계산했더니 1-2의 16제곱분의 1이 나왔고요. 우변을 계산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2분의 1 알파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에서는 뭘 원하냐면 그 2의 16제곱을 알파로 표현하세요. 얘를 찾으라는 게 이거 찾아주세요 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넘기고 넘길까요? 부호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인 거 맞는 거 넘기려고 넘겨요. 1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가 2의 16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럼 2의 16제곱 구하고 싶으니까 역수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역수를 찾으려면 분자 분모를 바꿔야 되니까 얘를 하나의 분수로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의 분수. 그 통분해서 식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얘가 2의 16제곱분의 1이면 얘는 어떻게 돼요? 2로 통분할 수 있죠. 2분의 1은 2분의 2니까 2 마이너스 1알파니까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를 뒤집는 역수를 구하고 싶으면 얘도 뒤집어 주시면 된다. 그럼 2의 16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알파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답이 있나요? 무덤이 이렇게. 답은 뒤에 유형 1번, 유형 12번은 문제 하나씩 한 거 아니야? 그쵸? 88번, 95번 뭐 이렇게 대표 문제 해가지고 하나씩 해봤었죠? 네. 이거 넘어갈게요? 하나씩 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와! 24쪽 한근식 다음 항등식이 뭐예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죠? 그게 항등식의 개념과 비교되는 애가 누구예요? 항등식 말고 항등식 말고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등식을 둘로 구분하는 거죠. 등식은 등호가 붙어있는 식이 등식인데
하나는 항등식이고 하나는 방정식이죠. 그럼 얘는 항상 참이에요. 방정식은 참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방정식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방정식이 참이 되는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얘는 참이 되는 상황일 때 미지수 값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방정식이? 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 미지수 값을 뭐라고 해요? 방정식이? 해 또는 근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 방정식에서는 해랑 근이 궁금한 거예요. 그 해랑 근을 구해요.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해를 구하는 거예요. 다 구하는 거. 근데 항등식은 뭐라고? 항상 성립해요. 조건에 맞춘 미지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무조건 참이야. 그러면 얘를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가 궁금한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참일 건데 걔가 왜 궁금해? 그쵸? 그러니까 항등식에서는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를 물어보지 않아. 애초에 걔는 무조건 성립이니까 궁금해하지 않는다고요. 그쵸? 항등식에서는 어떤 걸 찾아요, 그러면? 미정계수를 찾아요.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 문자 앞에 곱해줘야 할 숫자 값들, 상수 값들을 궁금해한다고요. 그쵸? 그래서 그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뭐가 있어요? 수치대입. 네, 수치대입법이 있고요. 또 네, 개수비교법이 있어요.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법이나 어차피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건 똑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수치대입으로 풀릴 때도 있고 개수비교로 풀릴 때도 있는 게 아니고 수치대입도 풀리고 개수비교도 풀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둘 중에 사실 하나만 알아도 구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제 문제 그 식의 형태에 따라서 개수비교가 편한 상황이 있고 수치대입이 편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걸 갖다 쓰셔야겠죠,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특정 문제에서는 강요해요. 둘 중 하나를. 둘 중 하나를 강요한다.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걸 강요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수치대입은 뭐 하는 거예요? 네, 그 미지수 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게 항등식 아닙니까? 아무 숫자나 넣어보는 거죠. 미정 개수 개수에 맞춰서 문자 3개 찾고 싶으면 숫자를 3번 넣어서 식을 3개 만들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렇죠? 개수 비교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시계 모양을 양변에서 시계 모양을 동일한 모양 형태로 맞춰놓고 차수가 똑같은 식으로 맞춰놓고 각각 그 동류항의 개수를 서로 맞추는 거죠. 예를 들면 항등식이래요. ABCD를 찾으래요. 항등식이래요. ABCD를 찾으래요. 찾으면 어떻게 돼요? A는 0 B는 5 D는 3 너무 쉬운 거죠? 그쵸? 선생님 얘는 3차인데 얘는 2차예요. A를 어떻게 구해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 무조건 맞추는 거야. 얘가 3차면 여기도 3차로. 그럼 최고차항 개수
얼마로 쓰는 거야? 0으로 쓰는 거라고 당연히. 그러니까 A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같아지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는 것 중에 하나 나머지 정리죠.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정리를 거기서 그 정의를 그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정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머지 정리는 여러분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 나눴을 때 남는 거 나머지죠. 나누기를 했을 때 남는 게 나머지잖아요. 그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나머지를 알고 싶어. 그럼 뭐 해봐야 돼? 나머지는 언제 생긴다고요? 나눗셈을 하면 생겨요.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나눗셈을 해봐야죠. 나머지는 나눗셈을 하면 생긴다니까? 나눗셈을 해봐야 나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 나머지 정리의 좋은 점이 뭐라고요?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그거야. 나머지는 나눗셈을 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나눗셈을 하지 않았는데 나머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나머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나눗셈을 안 해보고도 나머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질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주어져요, 우리한테? 나눗셈이 안 되게 식을 준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눠가지고 나머지를 찾을 수 없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 나머지를 알아내야 된다고, 찾아내야 된다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찾자, 이런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A라는 식을 B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 R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쓰면 등식이 아니라 뭐야? 그래서 이걸 뭐 해야 돼요? 등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 자꾸 등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식을 등식으로 만들 거야. 자꾸 등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지금 등식이 아니에요? 등식이 아니에요? 선생님 등호가 있는데 등이 성립하지 않죠 지금. 의미상 이렇게 쓰는 거지. 등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등식의 성질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등식의 성질이 뭐예요? 네 가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성립한다. 등식이 성립한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양변에 빼도 같은 수를 빼도 성립한다.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성립한다. 0이 아닌 같은 수를 네,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 그렇죠? 결국은 이걸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써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식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변형이 가능하다고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식을 바꿀 수 있다. 그 바꾸는 걸 하려고 자꾸 등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이 식을 건드릴 수가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 R을 찾고 싶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R만 남기고 나머지 다 넘겨버리면 R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식의 모양을 바꾸죠? 어떻게 바꿔요? 식의 모양을 어떻게 바꿔요? A는 q B 곱하기 Q 플러스 r 플러스 R 이렇게 바꾸죠? 이걸 이제 검산식이라고 부르죠 우리. 검산식 형태로 바꾸시면 이제 등식이야. 등식이고 항등식. 등식 중에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등식 항상 성립하니까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수치대입법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걸 쓰면 이렇게 되죠. fx라는 식을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써있죠. fx라는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누겠다. 몫이 생기겠죠? 몫은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생겨? 나머지가 생길 거라고요? 이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 x에다 얼마를 대입하는 거예요? 알파를 대입하는 거예요.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해 주시면 얘가 0돼서 사라지고 남는 게 r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 r이 f 알파랑 똑같다. 주어진 식에다 알파를 집어넣어서 계산된 결과와 나머지가 똑같다. 그래서 나눗셈을 안 하고 숫자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나머지를 알 수 있다. 이게 나머지 정리죠. 나머지 정리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이제 얘를 응용해서 2차로 나눌 때에도 나머지를 찾을 수 있고 최고차항이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도 나머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머지 정리의 장점은요. 장점이 이거예요. 나눗셈 안 하고 나머지를 찾을 수 있다가 장점이에요.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뭐예요? 단점. 단점은 몫은 모른다예요. 여러분 몫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얼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0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몫과 관련 없이 무조건 이 자리를 0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몫하고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몫이 궁금하지 않았어. 나머지 정리를 할 때에는. 그래서 몫은 신경도 안 쓰고 나머지만 찾는 방법을 고민한 거야.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몫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럼 몫을 구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나머지 정리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몫은 못 찾아. 알겠죠?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른 방법이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거 하기 전에 인수 정리는 뭐예요? 여러분 인수 정리는 머릿속에 어떻게들 정리하고 계십니까? 인수 정리. 인수 정리를 뭐 따로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없죠? 인수 정리는 그냥 뭐예요? 얘도 나머지 정리예요. 이것도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 정리예요. 그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인데 여러분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해요. 나머지를 구해. 근데 그 나머지가 영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나머지가 0인 경우들. 그것만 따로 떼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인수정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얘만 따로 떼내서 인수정리라고 불러요? 나머지가 0이 되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다항식이 곱하기로만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바뀌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나중에 인수분해에 활용할 수 있죠. 곱하기로만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을 각각 우리 인수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를 골라낼 수 있어요. 얼마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나머지 정리를 통해. 그 상황을 그냥 인수 정리라고 이름을 따로 붙이는 거야. 얘만 뭔가 따로 뭔가 더 알아내야 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없어. 그냥 나머지가 0인 상황을 인수 정리라고 부르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이름을 몰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죽으려고 하는구나. 왜 죽어가?
다음 쪽에 26페이지에 나오는 하나만 더 정리할까요? 네. 네. 제가 나머지 영상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조리제법은 뭐예요? 조리제법? 조리제법 이거 뭐야? 이거는 나눗셈 연산 방법인데 나눗셈 연산을 쉽게 하자. 가 조리제법이죠. 그러니까 직접 세로셈으로 나눌 때보다 훨씬 간단하게 결과를 찾을 수 있죠. 단점이 있어요. 얘도 그게 장점이면 쉽게 나머지 목과 나머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면 단점이 존재해요. 어떤 단점이 존재합니까? 조리제법은 일자식. 제한 조건이 붙어요. 나눌 때 어떨 때만 구할 수 있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구할 수 있어요.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만 구할 수 있어요.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못 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여러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 조건이 더 붙어요. 1차 항의 개수가 1차 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옆에 27페이지에 보시면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과 목과 나머지를 찾아주세요라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136번 같은 경우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얼마로 나눌 거냐면 x 플러스 2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차식이고 x 앞에 개수가 1이죠. 그러니까 쓸 수 있어. 조리제법 쓸 수 있어요. 그냥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3 해놓고 마이너스 2로 쓰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8,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그럼 몫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나머지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문제 없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는 138번처럼 2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누고 싶대요. 여러분 얘 지금 x 앞에 개수가 2죠? 그러면 조리제법은 사실 못 쓰는 거예요. 못 써요. 근데 얘를 2, 3, 마이너스 6, 1 해놓고요. 얼마로 나누면 돼요? 2분의 1로 하죠? 이거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 자리를 0으로 만들어준 x값을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0으로 만든 x값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거 쓰면 어떻게 돼요? 2, 1, 4,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써있는 걸 보고 몫을 얼마로 찾고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로 찾고 나머지를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하면 걔는 그렇게 찾는 건 조립제법에 의해서 찾아지는 건요, 여러분 반드시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눈 애라는 뜻이라고요. 이 몫은 얘로 나누면 나오는 몫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애초에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알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누구로 나눈 걸 알고 싶었다고? 2x-1로 나눈 걸 알고 싶었다면 그럼 얘를 뭐 하는 거예요? 2배 하는 거죠. 여기서 곱하기 2 하는 거라고요. 그럼 뒤에다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2분의 1 곱해야지.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처음식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나머지는 똑같죠. 이건 이제 앞 단원에서 나눗셈 정리할 때 했던 거잖아요. 나누는 식을 2배로 키우면 몫은 2분의 1로 된다. 그 관계를 응용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몫이 2로 나눈 걸로 나눠서 몫이 이렇게 나왔으면 몫을 2분의 1 해야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몫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찾으시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사실 개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다 한 거고요. 이제 그 뒤에 가서 문제에서 조금 더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니네 왜 개념 노트 다 어떤 거 있어? 개념 노트 내용 다 하는 거지? 하는 거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뒤에서 이제 나머지 정리 응용하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할 내용이 좀 더 나올 거고요. 개념 파트에서는 기본 개념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공식은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외웠잖아. 25페이지랑 25페이지 또 펴볼까요?